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 종이컵 내 마음대로 꾸미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 작품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예. 검은색 종이 위에 화려한 색상이 칠해진 종이컵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에 아크릴 물감을 칠하고 물감이 마른 다음에 가위로 종이컵을 오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컵의 크기,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감의 색깔, 또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종이컵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종이컵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재료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시 작품은 잠깐 옆으로 좀 치워놓겠습니다. 자, 일단 종이컵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종이컵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3가지 크기의 컵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큰 컵, 선생님이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컵, 중간 정도 크기의 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작은 컵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소주를 드실 때 사용하는 소주잔 크기의 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해봤고요. 3개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종이컵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 중에는 이렇게 겉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이 컵에는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컵에는 공장용 컵을 보면 색깔이 아예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컵이 있는가 하면 뭐 빨간색으로 전체가 칠해져 있는 컵이 있고 이런 공장용 컵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장용 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선생님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물감을 위해서 점만 찍어줬어도 훨씬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에서 오렸을 때 아까 선생님이 예시 작품에서 보여준 다양한 모양의 종이컵을 연출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컵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표면에 물감을 칠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크릴 물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크릴 물감이 여러분들이 미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물감이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크릴 물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크릴 물감이 준비가 안 된다면 수채화 물감을 쓴다든가 아니면 포스트 컬러를 써도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채화 물감이나 포스트 컬러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루기 쉬운 효율적인 면에서 아크릴 물감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크릴 물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채색 작업을 하면서 옷에 물감이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단점인데 그 외에 어떤 단점을 찾아보기는 힘든 장점이 훨씬 많은 물감이에요. 왜냐하면 아크릴 물감은 다양한 어떤 요소의 채색이 다 되거든요. 종이, 플라스틱, 나무, 금속 여러 가지 부분의 채색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또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물감 중에 아크릴 물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이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종이컵에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이 있어야 되겠죠. 붓은 선생님이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납작한 형태의 붓, 털끝이 납작한 형태의 붓, 납작붓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털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둥근 붓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쓰임새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떤 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채색 작업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짜낼 수 있는 종이 팔레트를 준비를 했고요. 종이 팔레트는 일반적으로 화방에서 파는 거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종이 팔레트가 없으면 그냥 비닐 이런 것들을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쿠킹 호일, 은박지 있죠? 그거를 팔레트 대용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음, 칼이 준비가 됐고요. 칼이 준비가 됐고 스티로폼, 그 다음에 우드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따 이 우드락하고 아니면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준비를 하시면 되고, 뭐 없어도 될 것 같다 하면 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컵을 화면에 붙여주기 위해서 글루건이 있으면 좋아요. 글루건. 풀로 붙이는 것보다는 글루건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글루건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종이가. 검정색 종이인데요. 8절 크기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검정색 도화지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검정색 보드지를 쓰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종이 위에 종이컵을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얇은 8절 도화지를 쓰는 것보다는 두께가 있는 검정 보드지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 장식을 할 때에도 얇은 도화지를 쓰는 것보다 두꺼운 두꺼운 보드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보드지가 준비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얇은 도화지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작품, 이 예시작품도 사실은 보드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얇은 도화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또는 집에서 준비되는 재료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은 도화지를 쓰셔도 되고 두꺼운 보드지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직접 종이컵에 물감을 칠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딱 요 세 가지만 해볼 거예요. 세 가지. 가장 큰 것과 중간 크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크기. 요 세 개를 해보고 세 개를 물감으로 우선 칠해보고 다음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색깔을 칠할지 여러분들이 준비된 물감에서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눈에 좀 잘 띄는 화려한 색깔, 노란색도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선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파란색 선택을 해보고. 자, 여기 보면 또 녹색과 연두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세 가지 색상을 팔레트에 짜고 또 필요한 색깔을 추가로 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만큼만 물감을 덜어내면 되겠고요. 자, 파란색을 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짰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쓰고 나서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에 노출이 되면 물감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물감 사용하고 나서 뚜껑을 이렇게 꽉 닫아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제일 커다란 컵을 선택을 했어요. 제일 커다란 컵에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어떻게 칠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세로 줄무늬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세로 줄무늬로 칠해보는데 노란색 줄을 반복적으로 칠해보고 또 그 사이사이에 다른 색깔들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이렇게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예. 한 두 줄 정도 더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공간을 보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이시죠? 노란색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노란색을 칠했고요. 이거는 좀 말라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세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컵을 사용을 해볼게요. 중간 크기의 컵. 노란색을 칠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세로로 했는데 지금은 채색 방향을 가로로 잡았죠. 이렇게 가로로 잡아서 색깔을 칠했습니다. 물감이 좀 남았는데 끝부분을 좀 칠해볼까요? 남은 물감을 이용해서. 다는 칠하지 않고 반 정도, 종이컵의 형태에서 반 정도만 칠했습니다. 위쪽에는
동그랗게 한 바퀴를 돌렸고요. 아래쪽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반 정도 칠했어요. 물감이 더 있으면 더 칠했을 텐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붓은 빨지 않고 이 상태에서 빨간색을 섞어 볼 거예요. 빨간색을 섞어서 다시 이 부분을 동그랗게 돌려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지금 떠오르는 장면들을 물감으로 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물감을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꼭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아까 노란색 칠하고 반 정도가 남았죠. 나머지 부분을 다시 빨간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맨 첫 번째 줄은 노란색으로 한 바퀴 칠했고요. 두 번째 줄은 빨간색으로 한 바퀴 칠했고, 그 다음에 맨 밑선에는 노란색으로 컵의 반 정도, 다시 또 빨간색으로 컵의 반 정도를 칠했습니다. 가운데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지금 파란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칠해볼 거예요. 붓을 빨아서 써도 되지만 굳이 뭐 빨지 않고 이렇게 섞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노란색이 아니죠.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적절하게 혼색을 하면 보라색이 만들어지죠. 보라색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한 줄을 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섞여서 아주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쾌한 느낌의 파란색이 표현이 되진 않았고요.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냥 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줄, 빨간색 줄,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칠한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살짝 섞여서 좀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형태의 색깔이 채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깔 흰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은 노란색, 다시 반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말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컵 중간중간에 다른 색깔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색깔을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이 사용한 붓은 이쯤에서 이렇게 물통에 좀 꽂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크릴 물감은 사용하고 나서 붓을 바로바로 빨아주고 아니면 바로바로 빨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선생님처럼 물통에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책상 위에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털이 굳어서 나중에 그 붓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통에 담궈 놓는 것이 좋고요. 선생님은 이 노란색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연두색을 짜보고 연두색을 중간중간에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중간중간에. 자, 이번에는 둥근 붓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볼게요. 나중에 선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를 두고 하나씩. 아니네요. 여기서 두 줄을 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고 해서 여기는 넓은 면에 두 줄, 좁은 면에 한 줄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연두색 줄이 두 줄이 들어갔죠. 여기는 한 줄만 칠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붓을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붓의 크기 또는 이제 둥근 붓이나 납작붓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넓은 면을 효과적으로 칠할 때는 이렇게 둥근 붓이 아니라 선생님이 사용했던 납작붓을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좁은 면에서 선을 그리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면 납작붓보다는 둥근 붓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붓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여기도 역시 면적이 좁기 때문에 한 선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거를 다시 말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컵의 색깔을 칠해보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상표가 있어요. 상표가 있는데 이 상표 있는 부분은 진한 물감으로 좀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 물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검정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이 지금 갑자기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일 때는 꼭 검정색이 아니어도 짙은색 계열을 쓰면 좋지만 검은색으로 이 면적을 칠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보겠습니다. 한 줄을 전체를 돌리는 과정이에요. 컵이 작아서 물감을 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종이컵 가운데면에 있던 상표를 전부 가렸어요. 상표를 전부 가렸고,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이 흰색이 보이죠? 위쪽과 아래쪽에 흰색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다른 색깔을 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황을 한번 칠해볼까요? 자, 이렇게 주황을 짜고 그 다음에 붓을 좀 깨끗이 빨아서 휴지에 닦는 것이 좋아요. 휴지에 닦아서 쓰는 것이 좋은데, 자, 이렇게 색깔을 붓에 묻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를 돌려줘 보겠습니다. 가운데 흰색 선은 보이지 않게 해도 상관이 없고 선생님처럼 뭐 보이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가운데 선이 살짝 보이게 색깔을 칠했죠? 이것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붓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맨 위쪽에는 녹색을 칠해볼게요. 녹색? 아까 선생님이 녹색이 아니라 연두색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예, 연두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색깔이 녹색이 칠해져 있고 검은색이 있고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바탕색 흰색 선이 보이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주황색 계열의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거꾸로 놓고 말린 다음에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보고 싶거든요. 점을 찍어서. 자, 그럼 물감에 이렇게 둥근 붓을 이용해서 검은색을 찍어 볼 거예요. 검은색을 찍으니까 검은색 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점, 아무래도 눈에 아주 잘 띄는 형태의 배색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점을 찍어서 이것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색깔을 좀 골고루 썼기 때문에 역시 검은색을 이용해서 줄무늬를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줄무늬를 곡선으로 넣어볼까요? 곡선으로. 자, 이렇게 곡선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옆부분도 곡선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곡선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줄만 더 해볼까요? 이쪽 부분에. 그러면 종이컵에서 총 4군데 위치에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일단 치워놓고 컵이 말랐으면 가위로 오려서 모양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물감도 정리를 해서 치워놓을게요. 여기는 일단 컵만 놓겠습니다. 컵만 놓고 검정색 보드지에 작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랐어요. 말랐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좀 확실하게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서 드라이기를 준비를 했어요. 헤어 드라이기를 준비를 해서 물감을 빠르게 말릴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종이컵 3개가 어느 정도 말랐을 것 같아요. 말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면에는 이 윗부분에 선생님이 역시 또 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점을 콕콕콕콕 넓은 면 한 군데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검은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다시 빨간색도 좀 섞어보고, 남은 물감을 이렇게 섞어서 어떤 색깔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에 점을 콕콕콕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다시 이걸 치우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살짝 말려볼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가위를 가지고 모양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오려낼 수 있어요. 모양을 자유롭게 오려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넓게 오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좁게 섬세하게 오려내는 방식이 있죠. 이 컵은 크기가 좀 있어서 좀 넓게 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는 다 오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컵을 다시 오려 볼까요? 이거는 아까보다 좀 간격을 좀 좁혀서, 자, 잘 보이시죠? 오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물론 물감을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자유롭게 칠하지만 간격, 오려지는 종이의 넓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펼쳐놨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보이겠죠. 이왕이면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컵, 이거는 좀 더 좁게, 간격을 좁게 오려 볼 거예요. 크기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좁게 오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게. 자, 이거는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그시 눌러주면서 벌어질 수 있게. 자, 여기도 됐고요. 화면에서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화려한 색깔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가장 크기가 컸던 컵, 이거를 이렇게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8절 크기의 종이에 3가지 형태를 배치를 해봤어요. 3가지 형태를 배치를 해보니까 크기가 꽉 차고 살짝 넘치는 듯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은 이 붙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조정을 해가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보면
지금 3개의 종이컵이 8절 크기 안에 다 꽉 차게 되죠.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준비한 스티로폼 또는 우드락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일단은 요 면적대로 요 형태대로 붙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부터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한 이 정도 공간을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준비한 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자르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저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붙이고 예,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조금 더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막상 붙여보니까 이 정도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면 요거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 안에서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글루건을 준비를 했는데 글루건을 종이컵에 살짝 쏴주고 거기에다가 이 스티로폼을 올려줍니다. 스티로폼 올려주고 다시 이 부분에 글루건을 살짝 쏘아주고 화면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그냥 이대로 납작한 형태로 붙여보고 싶어요. 납작한 형태로 붙일 건데 이것도 살짝 우드락 조각을 이용해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죠? 아주 작게 오렸습니다. 작게 오리고 역시 살짝 붙여주고 여기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글루건을 아주 살짝만 쏘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부딪히는 이 면적 고려하고 화면 끝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두 개가 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려는 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글루건을 쏘았고 여기다 붙여줍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글루건을 쏘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화면에 넘치지 않고 딱 채워지는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거미줄 같은 거는 나중에 이렇게 떼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늘 시간에 이렇게 종이컵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말린 다음에 가위로 오려냈을 때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표현을 하고 또 무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그걸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보드를 대니까 휘는 느낌이 없죠. 이 형태 그대로 벽에 장식을 해도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영상 보고 간단하게 채색 작업을 해서 그런 작업을 충분히 재미있는 작업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